구독, 좋아요, 멤버십 가입 부탁드립니다. 이건 나중에 하여튼 대선 쟁점 플러스 이 해결이 안 되면은 나중엔 정말 이 특검을 통해서 문재인이 이 코로나 갖고 얼마나 정치적으로 악용했는지 다 따져 들어가야 될 겁니다, 이거. 자, 그리고 어제 이 이준석, 윤석열이 어제 안 그래도 더워 죽겠는데 이 생쇼를 했죠. 쇼를. 완전 뭐 생쇼를 했는데 자, 이렇게 치맥을 하는데 이거 지난번 내가 이 경찰과 제가 서울시에다가 내가 선배 청구하겠다 그랬는데 이거 뭡니까? 이게 지금 6시 넘었을 때요. 6시 이후에는 둘만 다니면서 지금 이 떼거지를 끌고 와가지고 요 안에서 사진 찍는 자는 뭐예요, 이거? 이런 짓거리 하는 건 왜 내버려 둡니까, 이거? 방역당국에서. 이 기자들 다 물렸어야지. 우린 그때 기자들 촬영도 못하게 다 막아버렸었잖아요, 우리가 청와대에서 할 때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거야, 지금 이 방역 자체가. 그리고 지금 이 쇼도 이 최소한 정말 이 정도가 살아있는 정치에서는요, 어제 같은 이런 쇼는 원래 없었어요. 이런 식으로 정치 안 했습니다. 자, 볼래요? 이준석이 어제 어떻게 떠들었냐면은 페이스북에다가 올해 8월이냐 내년 2월이냐의 문제가 있고 내년 2월까지 단일화 이기겠다는 티격태격 선거 치를 것도 없다. 자, 서울시장 노무현 정몽준 사례받아 알겠지만은 단일화파는 후보 등록 일 전까지 간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후보 등록이라도 마무리를 못했다. 내년 2월 13, 14일이 후보자 등록일인데 올해 11월은 우리 당 후보가 선출되는 시점이지 단일화는 그 뒤로도 몇 달간 시작도 못한다. 정확히는 8월이냐 내년 2월이냐의 문제.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자, 이 윤석열이 이 판단은 지금 윤석열 자체가 제가 볼 땐 스스로의 판단 권한이 없고 문재인과 조중동이 협의해서 결정해 주기 때문에 이 본인이 말을 못 하는 건데 본인 생각에는 두 가지 계산이 되겠죠. 하나는 8월 달에 전격 입당을 해가지고 경선을 해서 현재 이제 지지율 더 떨어지기 전에 빨리 해치워버리자 이 계산이 하나 있을 거고 그게 아니면은 들어가서 그냥 우당탕 뭐 얻어맞고 막 홍준표한테 그냥 요거도 먹고 이러다가 무너질 바에는 차라리 시간을 끌고 2월까지 끌고 가다가 2월에 단일화 들어간다 이런 계산을 할 텐데 나는 거기에 대해서 이준석이 왜 저렇게 과민 반응을 하는지가 사실 이해가 안 됐었어요. 어제 1월까지만 해도. 왜? 이거는 이준석이 아니라 윤석열이가 판단하면 되는 문제거든요. 그 전에 8월 달에 이 인민당에 들어와서 경선을 치르려면 치르는 거고 본인이 몇 번 얘기했습니까? 버스 떠난다고. 안 타는 자 있으면은 버스가 그냥 떠나지. 버스 운전기사가 안 타고 있는데 너 안 타? 너 죽어? 너 죽고 싶어? 너 이번에 안 타면 너 죽어? 이러고 가는 버스가 있습니까? 버스를 안 타면 그냥 가면 되는 거죠, 가면은. 근데 왜 어제 그냥 그 난리 법석을 쳐가지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이게 논리가, 자, 윤석열이가 안 들어왔다 칩시다. 그러면 내년 2월 13일이 후보 등록일인데, 뭐 막말로 2월 뭐 5일, 6일 날 단일화 하면 되는 거지. 그게 왜 문제가 되죠? 아니, 본인도 얘기했지만은 서울시장 이번 재보선 때도 오세훈하고 안철수가 후보 등록까지 같이 하고 한 거 아닙니까? 선거까지 같이 하고 그냥 한 거 아니에요. 오세훈하고 그 정몽준이는. 지금 이준석은 이 서울시장 재보선 선거가 정말 절대 불변의 원칙인 것처럼 무조건 서울시장 사례만 드는데 그 서울시장 사례 또 어떻게 했는데요? 안철수하고 오세훈이 그냥 각자 등록해가지고 가다가 단일한 거 아니에요. 물론 대선은 사실 그게 쉽지가 않죠. 대선은 이 선거운동 비용이 600억 원이기 때문에 후보 등록 딱 들어가면은 2주 선거잖아요. 그럼 14일 동안 600억을 쓴다 생각해보면 얼마나 쓰겠어요. 그러면 뭐
뭐 하루에 뭐 한 50억, 60억 써대기 때문에 이 대선은 후보 등록했다가 단일화가 좀 불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서울시장은 30억 정도니까 까짓 거 뭐 한 3, 4억 써버렸다. 뭐 그러더라도 뭐 저 오세훈이나 뭐 안철수나 돈이 많나 보죠. 그래서 각자 등록한 다음에 단일화 했는데 자 여기서 말이에요. 아름다운 단일화요. 대선 단일화는 지는 쪽이 수백억 원의 자금 부담을 끌어안고 사라져. 이거 아니거든요. 이거 아닌데 왜 이런 거짓말까지 하면서 그 난리법석을 쳤냐는 거야. 어. 자 윤석열이가 내년 2월까지 이제 캠프 돌린다 이거야. 저 캠프 저기 어디요? 저기 이마빌딩 세웠잖아요. 어차피 후보 등록 전까지는 돈 쓸 수 있는 게 제한돼 있어요. 자기 사무실 운영하고 그 애들 밥값 주는 거 말고는 현수막을 걸 수 있습니까? 아니 현수막 정도 걸 수 있죠. 좀그 현수막이 자기 사무실에만 무슨 광고를 할 수 있어요? 뭐 뭘 할 수 있어요? 그냥 내년 2월까지는 돈 별로 안 들어가요. 돈은 후보 등록을 한 다음에 이제 그냥 막 기하급수적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윤석열이가 예를 들면 뭐 내년 2월까지 한 자기 개인 돈 한 10억을 쓴다. 뭐 쓸 수 있는 거죠, 10억. 그 어차피 뭐 와이프가 뭐 돈 엄청나게 막 뜯어왔던데. 그럼 윤석열이는 내년 2월까지 10억을 쓰고 후보 단일화 치면은 가는 건데 왜 수백억 원의 자금이 얘기가 나옵니까? 이 자금 계산은 어떻게 된 거예요? 수백억 원이? 음.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막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그리고 윤석열이 보고 지금 들어오라는 얘기인지 들어오지 말라는 얘기인지 이것도 헛갈려요. 왜냐면 들어오라는 얘기를 하고 싶으면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고 바로 이것처럼 이 기자들 이거 떨거지들 빼고 자 전화해가지고 저 이준석입니다. 윤석열 후보님 좀 만나 뵙겠습니다 해가지고 기자들 모르게 만나가지고 자기 상황 설명하면서 한마디로 우리가 잘 봐줄 테니까 들어오시면은 잘 챙겨주겠다. 영업 마인드로 접근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후보자 데려오는 거는. 근데 저렇게 바깥에서 윤석열을 막 디스 내고 험담하고 너 안철수 꼴 난다 막 하고 그런 말을 하면서 윤석열을 들어와라? 근데 대권 주자라면은 예를 들면 정몽준이었다. 이준석이 있다는 얘기 떠들잖아요. 이준석이 상정 안 해줍니다. 지금 윤석열이 어쨌든 현재는 갑이에요. 위치가. 아니 자기한테 그렇게 이 디스 내고 막말하는 자가 당일날까지 디스 내는데 이렇게 기자를 불러서 튀어나와서 앉아있다? 이게? 이런 경우는 뭡니까? 이런 경우는 100이면 100? 이 윤석열이 이자는 바지란 얘기죠, 바지란 얘기. 본인이 이 오너면 절대 이렇게 할 수가 없죠. 본인이 오너면. 조직 통제도 안 돼요,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이게 얼마나 이 프라이드가 무너지는 광경이에요. 밤톨도 안 되는 자가 그렇게 디스를 그는데 기자를 불러놓고 같이 맥주 마시고 이런 짓 하는 게 상종을 안 해줘 버려야 되거든요, 이럴 때는. 근데 튀어나와서 뭐냐? 결국 어떻게 하기로 했죠? 튀어나와서 지금 연합뉴스에서는 뭐 10일 전후라 얘기하는데 이건 지금 뭐 밝혀진 건 아니고 어쨌든 이렇게 이준석이 앞에서 이러고 있는 그 자세가 오너가 아닌 뭔가 바지. 제가 8월 10일에 한 얘기라는 게 이거 의미가 없는 게 윤석열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뒤에서 누군가 제가 볼 땐 문재인하고 조중동이에요. 결정해 주는 대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윤석열이는 언제라고 말을 못 하는 겁니다. 자기가 오너면 얘기를 하죠. 오너면은 이런 식으로 하진 않고 오너면은 이런 식으로 안 하고 나 안 들어간다. 나 신당 창당한다. 이렇게 가든지 그게 아니면은 이날 그냥 이렇게 만났다 했잖아요. 이날 그러면 들어간다. 쓰기만 좋아한다. 뭐 이래야 되는데 본인 말이 못 나오는 거잖아요. 뒤에서 지금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근데 그러면은 도대체 이준석이는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떨었냐. 결국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지금 이준석과 조중동은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은
이 조정동과 이준석은 대권 창출보다도 이게 더 1순위예요. 차라리 문재인이가 한 번 더 해먹는 한 있더라도 대선 과정에서 탄핵이 이 강에 들어가는 일이 벌어졌다가는 한마디로 뼈도 못 추리는 거죠. 탄핵 논쟁에 들어가는 순간에 조중동과 이준석은 뼈도 못 추리는 거죠. 그래서 문재인에게 정권 다시 맡기는 맡겼어도 어떤 경우든 대선 과정에서 탄핵이 터지면 안 된다. 이걸 막는데 완전 노심초사해서 왜 윤석열 가지고 들들볶아대느냐. 윤석열이는 자기가 보수 태극기 지지까지 받으려다 보니까 자꾸 탄핵을 꺼내들면서 탄핵에 대해서 어쩌고저쩌고 마치 탄핵이 부당한 것처럼, 특히 탄핵의 주범 중에 주범인 탄핵에 대한 모든 조작을 다했던 윤석열이 입에서 자꾸 아닌 것처럼 나오니까 이자가 보수에서 대통령 후보 하다가는 진짜 탄핵의 강에 홍수가 들이닥칠 것 같으니까 계속 협박하고 조인트 까고 해왔던 거예요. 그럼 결국 이 자리는 뭐냐. 윤석열이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윤석열이 너 탄핵돼서 입을 다물란 얘기예요. 그 얘기하러 간 거야, 그 얘기하러. 근데 그러면은 윤석열이가 탄핵돼서 입을 다물까? 아무리 이렇게 협박을 하고 조인트를 까고 해도. 자, 볼까요? 대선 경선 과정에서 탄핵에 대한 입장차를 부각하려는 사람들에 대해 강하게 억제할 것이고. 아, 웃기는 얘기죠? 아니, 경선 후보들끼리 지금 탄핵 주범이 최소한 윤석열까지 포함하면 2명 들어와요. 유승민이하고 윤석열이. 그리고 어쨌든 탄핵을 반대한 사람이 홍준표가 들어가요. 그러면 자기들끼리 탄핵 가지고 싸우는데 왜 당대표가 탄핵 부각시키는 사람들에 대해서 페널티를 줄 것처럼 협박을 합니까? 국민과 당원의 선택을 받지 못할 것? 어느 정도로 지금 이준석과 조중동이 이 대선 과정에서 탄핵이 터질까 벌벌 떨고 있는 게 다 드러나잖아요. 한마디로 이거는 홍준표 겨냥해서 너 탄핵 얘기하면 너 죽어. 지금 또 협박하는 거야, 지금. 지금까지 윤석열 협박했다가 이제 오늘부터 홍준표 협박하는 건데 5년 전 당의 절대 악세이던 호남 출신의 당대표가 당을 이끌고 선출했던 우리 당원들은 이번 대선 후보 경선에서도 탄핵의 강을 넘어 성숙한 모습과 지역주의에서 벗어난 투표. 야, 정말 내가 이제 윤석이 반맛 없다는 게 이런 건데. 아니, 이정현을 띄우면 안 되지, 이준석이는. 왜냐면 바로 지금 호남 출신의 당대표 이정현이를 끌어내리려고 단식 투쟁했던 게 이준석 본인인데, 그러니까 진실성이 너무 없는 거예요, 이 친구는. 젊은 정치인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자꾸 말씀드리지만은 박지원이나 건노갑 수준이. 아, 이정현이 보면 저거 황당할걸요? 이정현 물러나라고. 왜 탄핵이 이정현 벽에 막혀있으니까 이정현 물러나라고 담요 들고 가서 이정현 당대표실 앞에서 단식 투쟁한 게 누군데, 이준석 본인인데 지금 가서 이정현을 띄워? 와, 진짜 혀를 내두를 만해 진짜. 만 18세 유권자들은 자신이 돌이 지나기 전에 벌어졌던 탄핵 논쟁에 관심 있기보다는 젊은 세대의 여러 이슈를 다뤄주는 사람을 원할 것. 아니, 노무현 탄핵은 그렇지만은 박 대통령 탄핵은 지금 4년밖에 안 됐고, 노무현이 죽었지만 박 대통령 아직 감옥에 있는데 웬 돌이야, 돌은. 4년밖에 안 됐는데. 노무현 탄핵 얘기하는 게 황당한 거죠. 이미 노무현가 다 죽었는데.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도 감옥에서 이제 나오냐 마냐 이러고 있는데 이게 탄핵 문제가 안 터지겠냐는 거예요. 오늘 이준석이 탄핵 얘기하면 죽어 협박하는 그 날에 지금 홍준표가 뭐 얘기했습니까? 자, 탄핵의 탄자도 안 나와요. 탄핵의 탄자도 안 나오는데 탄핵 얘기예요. 탄핵의 탄자도 안 나오는 탄핵 얘기입니다. 볼래요? 홍준표 오늘 페이스북에서 지금 문재인에게 너 적폐수한 거 이걸로 보답해라. 이제 이걸로 어떻게 반가에 해봐라 얘기하고 있는데, 문재인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야. 이거는 윤석열한테 너 집에 가라. 윤석열을 공격하는 거야, 사실은. 복수와 보복의 일념으로 사냥개를 동원해. 이 사냥개 누굽니까? 이거 윤석열 아니야, 윤석열.
반대편 인사들을 무차별 잡아가둔 이른바 적폐수사는 이제 국민의 이름으로 비판받아야 한다. 이 사람께 윤석열 아닙니까? 그걸 원상회복할 마지막 기회가 이번 8.15 대사면이다. 말은 문재인한테 하지만 실제로 윤석열을 치고 있어요 지금. 출범 당시 이른바 적폐수사로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인사들 200여 명이 구속 기소되고 이제 200명으로 정리한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150명이냐 뭐 300명이냐 말들이 많은데 왜 이게 좀 애매모호하니까 200명이라고 규정한 게 저예요. 그냥 제가 얘기한 대로 200명으로 그냥 다 합의가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서울구치소에 있을 때가 60명이었고 그때 이 국정원 직원들하고 제가 좀 계산을 해봤어요. 그래서 아 대충 200명이겠다 합쳐서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는 200명이라고 이제 딱 정해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좀 이 범위를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100명으로 줄 수도 있고 300명으로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자, 개중 5명이 자살. 당시 검찰은 헌법과 법률에 의한 수사가 아니라 권력의 요구에 의한 청부 정치 수사, 청부 살인 수사, 청부 살인, 청부 살인. 윤석열에는 문재인의 청부 살인업자예요, 이거. 아주 포악한 수사. 이게 지금 다 윤석열 까는 거 아닙니까? 법의 이름을 밀린 권력 추구 검찰이었다. 말은 사면은 얘기하지만은 실제로 뭐냐? 완전히 이 문재인의 검찰의 사냥개 노릇한 윤석열이를 치고 여기서 하나 더 나가면은 이제 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관련 조작 날조 수사까지 나올 거 아닙니까? 자, 홍준표가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이준석이는 이제 홍준표 모르 입 다물라 그럴 겁니까 이거? 이런 얘기하면 안 돼? 윤석열이가 들어왔어. 자, 윤석열 들어오면은 그건 아마 제 책보다는 저 우종찬 기자 책, 뭐 이거 두 개 다 이제 홍준표한테 제가 줄 거 아닙니까? 이미 하면 좋지만은 뭐 저는 뭐 홍준표를 지지하지 않더라도 뭐 홍준표 쪽이 원하면은 윤석열이의 조작 수사가 뭐뭐뭐인지를 제가 정리해가지고 줄 수 있어요. 아, 홍준표뿐이 아니라 아무한테나 다 줄게요. 그러면 윤석열이에 대해 너 탄핵 때 수사를 왜 이따위로 시작했냐고 질문을 하면 이준석이가 호루라기 쫙 불어? 경고한다고? 그게 경선입니까 그게? 그게 경선이에요 그게? 막을 수도 없어요 그렇게. 막을 수도 없어. 자, 그 문제 때문에 조중동과 이준석이는 윤석열이가 이 당에 들어오는 거를 지금 원하냐 원하지 않냐 나는 그거부터 묻고 싶은 거예요. 윤석열이가 이 당에 들어와서 경선을 뛰는 순간에 8월부터 11월 이 3개월 동안 탄핵 얘기가 안 나오게 됐냐고 이게. 안 나올 겁니까? 탄핵 얘기가 안 나오겠어요 이게? 안 나올 수가 없죠. 본인이 윤석열이가 이 자리에 있게 된 이유가 탄핵 때 조작 날조 수사한 그 하나의 그것밖에 없잖아요. 경력이. 윤석열이가 뭔데 이 검사 시절 내내 그냥 구두발에다가 양주나 말아먹던 잔데 탄핵 때 조작 날조 수사해가지고 문재인에게 눈에 띄어서 감투해먹은 게 경력의 전부인데 이 사람하고 상대하는 홍준표가 윤석열한테 그 얘기를 안 하고 뭘 싸우냐고 뭘. 미래만 가지고 얘기해라? 그 이준석이 노무현 좋아한다면서 노무현이 뭐라 그랬는데요. 정치인에게 있어서 미래에 대한 보장은 과거의 행적을 입증해야 된다. 윤석열이가 입으로 아무리 공정을 떠들어봐야 과거의 공정을 다 깨부숴버린 권력의 줄선 수사를 해버렸는데 뭘 공정에 대한 논의를 윤석열과 합니까? 너는 자격 없다 아웃이지. 우리 그 게시판 좀 넣어줘보세요. 이진동. 지금 제가 그랬잖아요. 지금 이 이준석과 조중동이 윤석열에 대한 배신감을 막 토로하는데 아니 지가 탄핵에 조작해놓고서 이제 와가지고 자기는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요. 저는 그냥 위에서 시킨 대로 했어요. 박근혜 대통령님 사랑해요. 이러고 다니니까 이제 조중동과 이준석이가 윤석열 너 죽고 싶어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지금? 그 탄핵의 주범인 또 이진동이가 또 이런 식으로 썼어요. 윤석열에 대해서. 윤석열의 변신. 자, 박근혜 정권에서 좌천돼 있다가 특검수사팀장으로 인선돼서 문재인과 현 여권의 전폭적인 지원 사격을 받아 5기수를 건넜대요. 검찰총장까지로. 충성맹세 없이 됐겠냐 이게. 너 문재인에게 충성맹세 안 하고 검찰총장 거 먹을 수 있냐? 근데 임기 중 4개월 딱 남긴 시점에서
보수의 성지 대구로 달려가서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보수 출신 전임 대통령 둘을 수사하고 기소하고 구속했지 기소가 아니라 현 정권의 적폐 수사 타령 사령탑이 이제는 보수 야권 지지율 1위 후보가 됐다. 5년 만에 강산이 바뀌는 변화다. 윤석열이 변신의 유죄이냐? 그 수일에게 뺨 얻어맞는 문재인 정권의 무능이냐? 보수 야당이 단체로 마발 걸렸냐? 저는 이 파렴치한 변절과 배신과 뒤통수의 정치가 되는 이유는 보수 파리들이 스스로 변절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만 버티고 있었으면은 윤석열이 최지영이 움직이지도 못해요. 보수 파리들이 벌써부터 윤석열 최지영 만세를 부르면서 이것 때문에 다 질서가 무너진 거라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문재인보다 보수 파리들이 훨씬 책임이 큽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수 파리들 다 책임을 져야 될 거예요. 지금 뭐 윤석열 만세 해가지고 뭐 최지영 만세에서 자리 하나 찾으려고 지금 눈 벌 건데 둘 다 집권 못하고 진짜 보수 정권 들어왔을 때 보수 파리들 다 집에가 될 겁니다. 윤석열은 틈만 나면 법과 원칙을 입에 달고 살았다. 그러더니 이젠 박근혜 대통령 수사와 기소에 대해 마음속으로 송구한 부분도 없지 않다. 아니 입장이 바뀐 명분도 없고 왜 송구한 마음인지 이유가 없다. 수사 책임자가 저렇게 얘기하면 그럼 구속된 사람은 뭐냐? 이진동이죠. 탄핵의 주역인 이진동이도 지금 윤석열 대해서 일을 가는 거예요. 이거 뭐 하는 놈이냐 저거. 이런 찬란히 조중동이 가만 놔두겠냐고 윤석열은. 그리고 이진동 씨가 지금 뭐 특강을 하나 본데 윤석열한테 왜 아무 말도 못하냐 보수 유튜버들 극우 유튜버들 아무 말 못하기는 지금 내가 윤석열한테 얼마나 많은 말을 하는데 나머지 보수파리 그 쓰레기들은 볼 것도 없고 미디어워치 10폭을 보세요. 나도 지금 이진동 기자랑 똑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문재인 편에 서가지고 사냥개 노릇해가지고 200명을 감옥 보낸 자가 이제 보수에 나타나서 내가 보수의 리더가 되겠다? 보수파리들의 집단 변절이 아니고는 성립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진동 기자 말대로 윤석열이 변신의 규제인지 문재인이 무능한 건지 저는 이거 2차적인 문제라고 본다니까요. 보수파리가 문제야 보수파리들이. 자 어쨌든 윤석열이 국민의 입장 굳힌데 근데 저는 이건 뭐 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 연합뉴스 보도는 의미가 없고 중앙일보 단독 이렇게 나와야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고민할 거야. 나는 이 홍석현 문제에서 지금 이 인간이 지금 들어와서 경선했다가 홍준표하고 붙어가지고 탄핵의 물꼬를 확 터줄 그게 지금 머리가 아픈 거거든. 그게 지금 그게 해결되냐 안 되냐는 문제예요. 이게. 그 윤석열 캠프에 이제 이 인민당 출신들이 많이 들어갔던데 이렇게까지 인민당 사람들을 끌고 들어갔으면은 누구입니까? 이학재, 뭐 신지호, 함경우, 김병민 뭐 여기 들어갔는데 사실은 이렇게까지 들어갔으면 경선에 참여를 해야죠. 지금 이 윤석열이 이걸 발표하지 않고 뒤에서 돕는다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까지 인민당 이 당직자들을 끌고 와서 캠프에 앉았다는 얘기는 경선에 참여는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만약에 안 한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 윤석열이 인민당을 깨버린다는 얘기인데 윤석열의 그릇으로는 그거 불가능하고 결국 이제 경선 참여를 한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로서 볼 때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됐을 때 이 탄핵 문제가 폭발하는 것을 조중동과 이준석이 막아내느냐 못 막아내느냐에 따라서 이번 대선에 결정이 날 거라고 봅니다. 그게 핵심이야 지금 그게. 그리고 이미 이런 식으로 결정났다면은 이제 보수파리들은 우리가 다 버리고 어차피 버려야 되고 사람들은 다시 이 전광훈 목사 이 국민혁명당과 이쪽에 이 교계에서 이제는 결론을 내려야 되지 않느냐. 최지영이 글로 기어 들어갔죠. 윤석열이 기어 들어가죠.
그리고 저쪽이 이제 탄핵은 입 밖에 여지만 때렸으면은 뭘 가지고 승부해야 됩니까? 장외에서 뭘로 승부를 해야 됩니까? 우리는 탄핵을 폭발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얘들은 막겠다는 거잖아, 논의를. 우리는 폭발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합의 딱 나오잖아요, 이제. 그럼 각이 그냥 나와버려요. 뭐 승부는 이제 뭘로 승부 걸지가 결정 난 거예요. 그럼 하면 되는 거지. 이걸 좀 이제 국민혁명당 내부에서 좀 정광훈 목사가 좀 정리를 해서 아직도 마이크 잡고 윤석열 뭐 하고 최재형 떠드는 사람들은 쫓아내세요, 이제. 아니면 절로 들어가라 그러던지, 저 인민당에. 엄연히 정당을 만들었는데 또 그런 얘기하는 사람 있대. 아, 정광훈 목사도 그런 얘기하는데 국민혁명당에 1,000만 명의 당원을 가입시켜서 윤석열이와 뭐 인민당이 분열되는 것을 우리가 막아내겠다. 그래서 윤석열이가 대통령 되면 우리가 지켜내겠다 그러는데 인민당에 들어간대잖아 이제. 탄핵 얘기 안 하고 인민당에 들어간대잖아. 그러면 남의 당에서 왜 그 문제를 끼워듭니까? 남의 당이. 본인들부터 이제 하나의 노선을 세웠고 사람을 내보내서 맞붙어야지. 언제까지 그 마이크 들고 계속 이제 하나만한 얘기를 뜬구리 잡는 얘기 하겠어요. 지난주에 그 우종찬 기자가 결국 이제 정광훈 목사의 너하라 TV에 나갔던데 그게 왜 갑자기 사라졌나 모르겠어, 그 영상이. 어쨌든 지금 해야 될 게 우종찬 기자 그 사람 매주 불러요, 매주 불러가지고 무장을 시키고 탄핵 무효에 대해서. 그 우종찬 기자 우리 그 지금 돌리는 그 전단지 있잖아요. 그거 가져가가지고 전국 교회에 뿌리고 그리고 탄핵 무효를 관철시킬 수 있는 후보들 골라가지고 자체 경선을 하든 단판을 듣든 후보 내보내고 그 다음에 인민당 해체를 선언하고 윤석열 최재형 정계 은퇴를 요구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안 할 바에야 왜 정당을 만들고 왜 1,000만 명 모아서 뭐 하게요? 윤석열 치어리더 만들려고 그래요? 이젠 판단 결정 났으니까 이젠 결단을 내릴 때가 온 거죠. 이런 것들이 계속 나와요. 이거 서울신문인데 김경수, 유재, 윤석열, 원재 박사는 하나하나 다 드러나야지. 지금 최재형도 감사원 따라 걸렸던데 문재인의 부역 환자들이 뭐 어떻겠어요. 뻔하죠. 뭐 문재인이 똑같은 수준이지 않겠습니까? 다 드러나는 거야 하나하나씩 이렇게. 그 최재형 감사원 특채 하나 그래서 경기신문에 있을 건데 아마 아니면 경기신문을 검색해 주는데 최루남불 자 최재형이 서울시 교육감에 특채로 공직을 그냥 나눠줬다. 이걸로 최재형이 감사해서 이 검찰인가 고발을 했는데 최재형이 감사원 출신들을 12명을 시험 없이 그냥 특채를 시켰다. 이게 걸려가지고 이걸 지금 이 사람이 고발했나 봐요. 이 사람이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운동 상임대표. 이런 것도 최재형이 수두룩히 나오겠죠. 수두룩히. 뭘 똑바로 했겠어요. 문재인이 시킨 잔데 이런 것들 수두룩히 나오겠죠 이제.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한 게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뭐 딴 거 따질 것도 없어. 이걸 따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